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전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과외를 하다가 학부모님 소개로 지금의 남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서글서글한데다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어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사별하셔서 아버님이 혼자 되신 거였죠. 물론 따로 사는 건 확실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고 허락을 받은 다음 아버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반갑게 맞아주셨고 남친이 석사만 마치면 결혼해도 좋다고 하셨죠. 저는 남친과 함께 기뻐했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지 아이는 몇 명을 낳을 건지 얘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여자분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훈이 애입니다. 네가 내 아들하고 교제한다는 그 애니? 전 청천벽력 같은 말 한마디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에, 사별해서 돌아가셨다는 어머님 전화에 놀라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전 남친에게 이별을 전제로 하고 당차게 따졌습니다. 이혼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사별이라고 거짓말을 했냐고 말이죠. 오빠가 그런 쓰레기인 줄 몰랐다며 퍼부었습니다. 남친은 눈물을 흘리며 실은 어머님이 다단계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크게 치시고 도망다니는 처지라는 겁니다. 나중에 결혼식장이라도 당당하게 나타날까봐 사별이라고 하자고 아버님도 동의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보나마나 그 시모라는 여자가 문제를 일으킬 것은 뻔한 일이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그땐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남친의 탓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런 걸 숨기고 살아있는 엄마를 죽었다고 하진 않았겠죠. 하도 빌고 울고 난리에다가 저도 딱 끊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뵐 일도 없겠지만 이 결혼에 간섭을 하시면 모든 건 없던 일로 하겠다면서 남친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도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결혼식장에 절대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상견례도 끝나고 저희는 시아버님이 마련해 주신 남편 직장 근처 아파트를 구입하여 혼수 준비를 하며 이런저런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께 연락이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은 결혼식 당일에 터졌습니다. 혼주석에는 작은 어머님이 와서 앉으시기로 했는데 남편의 어머님이 그날 메이크업까지 받으시고 한복 차림으로 신부 대기실에 나타나신 겁니다. 진짜 핵폭탄급 충격이었죠. 결국 아버님 측근 사람들 손에 끌려 나가게 되었지만 이미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수군대는 꼴이 벌어진 겁니다. 신부 측,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친정 부모님 외엔 다 사별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셔서 손수건으로 입까지 막고 내보냈답니다. 사람까지 사서 예식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으니 참 대단하신 분이었죠. 전 시댁을 다녀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은 더없이 좋은데 하필 시어머니란 사람이 사기 전과도 있는 분이라니. 게다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여튼 그렇게 신혼집에 살림을 차리고 전 늘 하던 영어 번역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여기 사는 거 모르니까 염려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슈퍼를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저는 그분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신 초기였던 제게 회를 사주겠다며 집 앞에 서 계시더군요. 참 얼굴을 보니 할 말이 없어지고 황당했지만 어른이다 보니 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횟집에 따라가서 이것저것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물론 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건 피해서 먹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머님은 당당하게 자주 들르겠노라며
그때까지 잘 있으라는 인사까지 하면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전 그날 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였는지 온몸이 아프고 하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 유산이 되는 것은 막았지만 정말 죽다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절대로 우리를 찾아올 일 없고 신혼집도 어딘 줄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결국엔 문제만 일으켰다면서 남편에게 온갖 짜증을 내고 부부싸움을 크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지, 아니죠. 뭐 그런 엄마를 둔데 남편의 탓만은 아니니 죄는 아니지만 싹싹 빌더군요. 그래서 또 한 번 넘어갔습니다. 결혼까지 한 거 이혼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체질이라고 건강은 자부하시던 아버님이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전절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되신 겁니다. 갑작스레 진단받은 거라 집안의 충격도 대단했죠.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한참은 병원 생활을 해야 했는데 배도 부른 제가 간병을 하기엔 힘들어서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시아버님은 바로 기절하시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쇼크가 온 거죠. 큰 수술을 받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한 상태에다 나이도 많으신 분에게 그 충격은 건디기가 힘드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처음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자신의 엄마에게 하면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교도소에 쳐 넣어버리겠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남편도 정말 참기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러자 어머님은 아들의 뺨을 때리시면서 내가 이런 놈을 낳았다면서 앉아서 통곡을 하시더군요. 본인이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런 소리를 하는 그분이 정말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몇 명의 사람이 고통받는지 본인만 모르시는 건지. 아직까지도 채권자들은 아버님에게 돈 갚으라고 성화인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어머니를 보니 쇼크가 얼만도 했죠. 지금은 부부도 아닌데 워낙 금액이 컸고 혼인관계 때 저지른 일이라 이래저래 골치가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이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머님의 정신 상태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중환자실 보호자 면회 시간에는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여보 용서해줘. 나 당신하고 다시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없던 병도 생기겠구나 싶을 정도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중환자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반 병실로 옮기는데 병원에서 보이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저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병원에서도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저와 남편은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보호자 1인 외엔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1인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와중에 전 산통에 와서 어렵게 자연분만을 하고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나타나셔서는 아기용품을 잔뜩 주고 가셨어요. 그것도 본인이 사고쳐서 난리가 났던 다단계 업체 제품도 함께 말이죠. 정말 그 제품을 보는데 이분 정말 미쳤구나 싶으면서 제 입에서까지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정수기야 공기청정기는 필수라며 저희 집에 배송까지 시켜놓으신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일시불로 입금하라는 친절한 지로 용지까지 주시면서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전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와 아기냐 아니면 어머님이냐 선택을 해라. 어머님이면 난 지금 이혼 도장을 찍고 애는 내가 혼자 키우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결심을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펑펑 울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더군요. 전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가 되었든 생모는 분명한데 대체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한 번만 더 자극하면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전 이를 갈았죠. 이게 마지막이다. 다음엔 전면전이다 하고요. 그렇게 저는 아기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신생아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든데 전 몸이며 마음이며 우울하고 괴롭고 지쳐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웬일로 조용하게 3-7일이 지났습니다. 곧 100일 잔치를 할 건데 느낌이 심상치 않았죠. 떡까지 주문해서 저희 집에 눌러앉을 기미가 보인 거죠. 전 일단 집을 비우고 남편과 함께 아버님 병원이 가까운 펜션에서 한 달을 묵기로 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찾아오진 못하겠지라고 믿었죠. 다행히 아버님은 초기라 그런지 나날이 회복되셨고 저와 남편에게 짐을 지우게 돼서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얼른 건강을 회복하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남편과 함께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긴 했지만 가까운 곳이라 차를 주차하러 간 동안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마터면 전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방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 다단계 영양제 100만 원어치를 들고 무거워서 혼났다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아기만 아니었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도대체 어찌할지 판단이 서질 않더군요. 귀신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찾아오는 건지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안고 있던 아기를 놓칠 뻔했으니까요. 그때 마침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는지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애미 죽인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전 너무 두려웠고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 112에 신고를 했고 5분 만에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순찰차에 태워져 남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 우는 아기를 달래느라 정신도 없었고 일단 집에 가서 아기 분유를 먹여야 해서 그렇게 아기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기는 배가 부르자 졸린지 잠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정신을 잃듯이 쓰러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는데 남편이 경찰서에서 돌아왔습니다. 경찰서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더군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횡설수설하고 이미 눈빛부터가 이상해졌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만이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 경찰이 먼저 한번 진료 받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길도 그리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증상이 심각해 현재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허언증과 극심한 조울증으로 인해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어머니를 병원으로 보내고 나서야 저희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방법밖엔 없었어요. 정말 힘들게 지내온 하루하루들이었는데 이제서야 숨이라도 쉴 것 같습니다. 이후 시아버지는 많이 회복이 되셔서 육아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에게 미안해하시며 뭐든 해주시려고 합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길 매일 밤 바라고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